안녕하세요. 인천재능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한 5,000년 정도 역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이에요. 네.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아빠들 중에, 가장들 중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255만 명이나 돼요. 6집당 한 집의 아빠가 직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걸 시도하는데 뭘 시도하냐면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 시도자가 몇 명이냐? 6명당 1명의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요. 100명 중에 무려 17명이에요.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까 말까. 그러다 진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번 이상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편안해.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 편안해지냐면 더 이상 빚쟁이로부터 전화가 안 와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해도 안 되는 게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서 자살을 하러 가잖아요. 3명, 4명씩. 모텔에서 3, 4명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기로 결심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길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외롭지 않게 같이 가자. 그런 심정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뛰는 다리가 마포대교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문교에서 제일 많이 뛰어요. 그래서 금문교에서 뛰는 거를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1년 동안 촬영을 한 자료가 있어요. 1년 동안 찍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뛸까, 어떻게 뛸까. 그래서 금문교에서 딱 뛰고 물에 떨어진 사람 중에 극소수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약 3% 정도 생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뛰면 3명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100%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다리에서 딱 뛰어서 떨어지죠. 뚝뚝뚝뚝. 물에까지 닿는 시간이 4초래요. 4초 동안 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 못 바꿀 일은 하나도 없었겠구나. 이거 하나 빼고. 이게 뭐예요? 지금 뛴 거. 네. 그래서 산 사람들은 100%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안 뛰었으면 내가 세상에 바꾸지 못할 일은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생존해서 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분들은 천수를 다할 때까지 살아요. 자살하지 않고 그냥 생명 다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시도를 하는데 사람이 1명 죽으려면 약 20번 정도의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피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를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걸 저는 뭐라고 해요? 절망의 창이라고 정의를 해요. 절망의 창에 찔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망의 창이 오면 방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패가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2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부분은 절망의 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에 가서는 그러면 절망의 창을 막을 방패가 뭐냐? 그거를 제가 오늘 6가지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자살은 초기, 중기, 말기의 증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자살의 최종적인 말기 증상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나 사람, 물건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다거나 절망이란 말을 자주 입에 담아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친구한테 주고 주변의 물건을 정리를 해요. 근데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난 진짜 죽고 싶어.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짜 죽을 놈은 죽는다는 소리 안 해. 그거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는 게 뭐냐면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배가 고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죽고 싶어 이것도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 이거 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얘는 뭔가 지금 느낌이 와 있구나. 보통 사람이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흔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죽고 싶다 그럴 때는 받아들여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뭔데?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자살에 관한 오해도 마찬가지. 이게 자살에 관한 오해입니다. 자살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복수다. 자살은 분노의 표현이다. 이기적인 행동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오해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일부 사람들은요, 복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복수하거나 분노의 표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방청객 중에서, 시청자들 중에서도 나는 어떤 놈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분노의 표현으로 복수하려고 자살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복수 때문에 내 모든 걸 던졌지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3개월 지나면 딱 잃어버립니다. 3개월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3개월 지나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잊게 돼 있어요. 자, 상대가 기억도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알 수 있겠죠? 버려야 돼요. 복수라는 건 의미가 없다. 자, 보면 자살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자살을 결심해서 시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타적으로 자살을 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덜 괴로워할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괴롭잖아요. 자살은 이기적인 자살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나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 편안하게 살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은 미래 계획이 없다. 이것도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약속 잡아놓고 여행 계획 다 잡아놔요. 스케줄 다 잡아놔. 근데 왜 죽냐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이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사람이 순식간에 자살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동안 내면에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살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때 삶이 이길 때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이길 때는 약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는 넘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자살할 거다,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유서를 남길 것이다. 전체 자살자의 25%밖에 유서를 안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망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법의학자들이 사체를 놓고 부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타살했을까.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살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저흔이라는 게 보인대요. 주저흔이 뭐냐면 흉기로 자살을 하는데 한 번에 콱 무찌른대요. 여기저기 찌르다가 죽게 된대요. 왜 여기저기 찌를까요? 그나마 내 몸이니까 죽고자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느껴져. 아, 너무 아프겠다. 못 찌르는 거지. 근데 타살당한 사람들한테는 방어흔이라는 게 있어요. 방어흔이 뭐냐면 누군가 찌르면 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살은 타살보다 훨씬 힘들다.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에요. 하루에 1,100명씩 자살을 시도하고요. 하루에 42명씩 자살에 성공합니다. 1년에 15,000명이나 자살로 해요. 이 사람들의 자살 원인은 다 절망이에요. 이걸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자살 요인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자살 요소는 10가지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자살 요소입니다. 이거 사람을 찌르는 창이에요. 그럼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6가지가 방어입니다. 여기는 희망, 도전 쭉 만들어놨는데 여기 5가지 플러스 돈을 묶어놨어요. 이 방어책을 가질 수만 있다면, 방패를 가질 수 있다면 절망이라는 화살을 피할 수가 있다. 그게 오늘 강의의 요지이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이라는 창을 막을 방패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방패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는 우리가 절망의 창을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희망의 방패를 얘기할 거예요. 우린 6가지 방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6가지 방패를 가질 수만 있다면 자살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방패가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희망이에요. 첫 번째 방패는 희망이에요. 희망과 절망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희망과 절망은 딱딱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네모나지도 않아요. 냄새와 맛도 없어요. 근데 우리 뇌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 뇌는, 제가 뇌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뇌는 밭과 같다. 논 밭할 때 그런 밭이에요. 자, 또 하나 따라 해보세요.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다. 이게 뭔 얘기냐? 뇌는 밭과 같다가 뭔 얘기냐면 여러분, 밭에다가요 콩을 심었어요. 뭐가 자랄까요? 콩이 자라죠. 팥을 심으면. 혹시 저는 지금까지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죠. 우리 뇌도 똑같아요. 희망을 심으면 뭐가 자라요? 희망이 자라요. 절망을 심으면 절망이 자라. 심은 그대로 자란단 말이에요. 희망 심은 데서는 절대로 절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둘의 합은 항상 100이에요. 제로섬이에요. 시소 게임과 똑같아. 자, 희망이 50이에요. 절망 얼마예요? 50이에요. 희망이 10으로 떨어졌어요. 절망 얼마로 올라가요? 90으로 올라갑니다. 희망이 0으로 떨어져서 절망 얼마로 튀어? 100으로 튀어. 사람은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빚이 많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로지 절망이 많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많을 때. 다른 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희망과 절망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맛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만질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맞아요. 나예요, 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생각도 똑같아. 태권도 선수들이 격파를 하잖아요. 뭐 송판이나 이런 돌 같은 걸 깼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깨기 전에 이건 이미 깨졌다 하고 내려친대요. 이미 깨졌어. 희망이 100이에요. 근데 매일 깨던 건 또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온답니다. 깨기 전에 깨질까? 이런데요. 근데 그걸 내려치면 손이 부러진대요. 손이 부러진대. 안 깨지는 건 기본이고. 자, 어제도 깨고 그저께도 깨고 조금 전에도 깨는데 지금 못 깨는 이유는 뭐냐? 단 1%라도 내가 절망을 심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뇌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안 될 거야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잊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야. 사실은 제가 자살을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맨날 나이를 33살이라고 속이는데 실제로는 좀 더 됐어요. 더 됐는데 여러분 어떤 인터넷 찾아봐도 제 나이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노출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교수한 지가 13년째인데 제가 교수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사업이 망했어요. 매일매일 망해가는 거야. 그때는 소주를 한 병 마시면 정량인데 5병을 마셔도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5병을. 그거 마시고 뭐 하냐면 맨날, 제 그때 숙소가 10층이었거든요. 베란다 문을 열고 매일 내려다봤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죽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죽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못 뛴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이게 시멘바닥이야. 아프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분석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업해서 망했다고 그게 죽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빚이 있다고 죽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빚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갚으면 돼요. 갚으면 돼. 나중에 갚으면 죽을 일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생각된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못해. 그래서 제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붙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죽을 일 아니야. 이게 희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도전.
도전이야, 도전. 한 판 붙어보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자, 전에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아들을 불렀답니다. 야, 아들 너 일로 와봐. 오늘 내가 송진구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꿈과 희망이 진짜 중요하더라.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우리나라 아빠들은 대부분 날려버리죠, 뒤통수를. 왼수 같은 놈아, 무슨 대통령이야. 제발 취직이나 해. 그죠? 그 상황에서 아들의 뒤통수를 날린 아빠의 잘못입니까? 2년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녀석이 대통령이 됐다는 아들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야? 둘 다야? 우리 반드시 기억하세요. 100% 아빠의 잘못이에요. 100%. 왜? 누군가 한 명은 대통령 합니다. 대통령 자리 빈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하냐? 대통령이라는 다소무모한 꿈이 있어야 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빠의 상식은 이해는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2년 동안 취직을 못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역대 대통령을 분석해 봤더니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 두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장가 2번 간 분들은 여러 분이었어요.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대학 못 나온 분 2분이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런 분들은 나는 이런 스펙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 도전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뭐냐? 도전이에요, 도전. 자, 이 한 장의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기억에 남아서 최근에 제가 쓰는 그림인데 개구리가 딱 먹히는 상황이죠, 황새한테. 네. 이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개구리의 특이한 포즈가 있어요. 뭐를 잡고 있습니까? 목을 잡고 있어요. 너 죽기 나 죽기 하는 거야. 이때 목을 내가 잡은 걸 안 놓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묶어봐라 이거지. 그러면 결국엔 누가 생존하냐? 내가 사는 거야. 지지 마라 이거죠. 왜죠? 질 이유가 없어요.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소통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소통. 세 번째 방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뭐가 제일 많이 미쳐요? 신체적인 거예요. 액션이나 눈이나 자세입니다. 표정이 더 무려 55%나 돼요. 말보다 표정이 훨씬 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해야 뭐를 잘하냐?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네. 취직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토익도 봤다 만점이야. 그런 애들 취직 못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 자세히 보세요. 뭐가 안 좋냐면 인상이 안 좋아요. 걔들 추적해 보세요. 좋은 학교 나오고 영어 성적 좋은데 취직 못한 애들 추적하면 걔들이 누굴 닮았냐면 꼭 자기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 닮으면 절대로 취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빠들 얼마나 그러해. 무섭잖아. 아이들을 취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인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상을 바꾸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는 쭉 생활하시면서 쓰세요. 그럼 소통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뭐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것만 따라 하세요. 옆에 분 보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짝 없으니까 저랑 한번 하시고. 옆에 분 보세요. 자,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저 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까꿍. 간단한 거예요. 까꿍만 하면 돼. 누구를 만나도 까꿍이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만나도 까꿍. 동네 아저씨를 만나도 까꿍. 근데 조심하셔야 돼. 제 강의 안 들은 분한테 까꿍거리면 이거 완전히 마셔갔네.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간단해. 소리만 안 내면 돼. 따라하세요. 나만 알잖아요. 내가 어르신 보고
막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나는 하니까. 근데 오늘 집에 가서는 가족들하고 하세요, 꼭. 왼수한테도 하세요. 까꿍. 또 하나 소통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3-2-1의 법칙이 있어요. 3-2-1의 법칙이 3는 뭐냐면 자, 누가 얘기를 하면 3분 동안 경청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무슨 얘기하나. 경청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봐줘야 돼. 2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역시 전문가들이라 잘 하시는데 누가 얘기하면 따라 해보세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하고 돈 받잖아요, 그죠? 예. 이걸 사회 나가서 하면 돈보다 훨씬 큰 걸 받을 수 있어요. 뭐냐? 소통을 받는 거예요. 역시 최고들이에요. 최고, 역시. 누군가한테도. 그래서 남편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특히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누가 얘기하면. 우리 보면, 이러고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항상 누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이 친구는 소통이 잘 되는구나. 자살한 사람 중엔 절대로 소통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담을 쌓기 시작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를 끊어버려요. 그게 다른 사람을 오해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살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방패입니다. 따라하세요. 돈이야, 돈. 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돈은 더러워. 돈은 가까이 하지 마. 너는 오로지 뭐만 해? 공부만 해. 이게 맞아요? 애들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베풀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그 사람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눅이 들어. 이게 돈이 주는 위력이에요. 돈을 여러분 많이 버세요. 돈은 당 세대, 지금 세대에서 사람을 자살로 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돈 얘기하는 놈은 질이 낮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완전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돈은 중요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완전 부자. 또 하나, 완전 가난한 사람. 어차피 없어. 이 둘 빼곤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가진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로 영역을 구분하는데 여러분 참고가 되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 밑에는 시간이에요. 여긴 돈입니다. 왼쪽은. 여기는 0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시간이 많은 사람,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시간은 엄청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사막거미라고 얘기합니다. 사막거미. 사막에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는데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은 많아. 걸리는 게 없어. 실업자분들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내내 죽어라고 일합니다.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안 잘릴까?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이것만 매일 고민합니다. 누구예요? 직장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약 98% 됩니다. 실업자와 자영업자, 직장인들. 돈도 이 사람들 개미라고 그래요. 쫙 일해. 저축도 못해요. 근데 시간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누에라고 해요. 누에. 누에는 아주 비싼 실크를 뽑아내죠. 근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문제점이 뭐냐? 시간이 없어요. 전문직들이야.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죠.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시간이 없어요. 새로 막 사업도 시작해서 돈도 잘 벌어.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돈이 안 벌리는 구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쪽은 배짱이에요. 돈도 많고 뭣도 많아요. 시간도 많아.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일이 됩니다. 완전한 성공한 재벌 그룹 회장. 대충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벌의 2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빌딩을 여러 채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어차피 돈은 벌려. 그래서 돈은 우리 넷 중에 여러분 어디를 제일 여러분이 선호하겠어요? 찾으라고 하면 어디를? 배짱이에요. 배짱이. 근데 우리가 배짱이를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정의할 때는 하나입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는 집이 있어요.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시키는 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장도 팔아요. 그렇게 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5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인맥. 좋은 인맥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인맥. 제가 여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인맥에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덧셈이에요. 저희가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하나를 썩어서 버렸어요. 몇 개가 남았어요? 9개 남았죠? 자,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10번을 만났는데 9번을 잘 하다가 한 번을 잘못했어.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이건 곱셈의 법칙이에요. 9 곱하기 0이에요. 10-1은 9개가 남죠. 100번을 만났는데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잘못해서 빵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뭐를 다 빼준다고 그래. 그렇지. 간 쓸게 다 빼줍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친구의 법칙이에요.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늘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제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주고 내 부탁을 틀림없이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내 친구가 해줘요. 그럼 내 친구도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의 다음 행동은 뭐냐? 다른 친구가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몰라요. 왜 내 일을 해줄까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게 친구의 법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쉽진 않은데 22명의 친구를 만들어 봐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제분들은 할 수 있어요. 어떡하냐? 1년에 한 명씩만 늘리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최고의 인물은 당신입니다. 정해놓으라고 하세요. 1년에 한 명. 22년만 살면 22명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인맥을 갖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뭐냐?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베풀면 반드시 돌아와요. 이게 인맥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 제가 아까 사업하다 자살하려고 그랬대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저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했더니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사업하다 안 망했더라면 오늘날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살다 보면 위기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위기가 오면 항상 위기를 정면 충돌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늘 노력을 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그래서 저한테 늘이라는 거를 심어준 사람들은 제 적이었어요. 그 왼수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더 나은 발전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있다 보면 쭉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고난이 나를 딱 때리죠. 오케이. 이건 다른 신호구나. 무슨 신호야?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구나. 제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와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나를 키운 건 나의 적들이었어요. 그 적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살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의 방패를 말씀드려서 자, 크게 따라하십시오. 희망, 도전, 소통, 돈, 인맥, 감사. 이 6개의 방패를 여러분이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창이 오죠? 막아내는 거예요. 또 와요? 또 막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위기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희망이 100이면 절망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요 상황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다음 상황은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황새한테 먹히든지 아니면 내가 목을 졸라서 나오든지.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더하기 절망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이라고 그랬어요. 100.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100이라면 나를 옥죄에 넣은 절망은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절망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커버리면 팥 심은 데 뭐 난다고 그랬어요? 팥 난다 그랬죠. 콩 심은 데는 콩나 똑같아. 그걸 콩 심은 데서는 팥을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희망 심은 데서는 절망을 찾을 수 없어요. 절망 심은 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끝까지 내가 오케이 가보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 지금요 우리가 절대 급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을 못 산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그건 천천히 가면 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다.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그래서 아까 마포대교 우리나라 1등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살이. 그거 가보면 난간에 글자들이 쭉 써 있어요. 밥은 먹었니? 써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싶은 친구는 없니? 거기에 제가 또 붙여놨잖아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붙어봐. 왜 떨어지려고 그래?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자, 우리가 오늘 강의 앞단에서는 절망의 요소들을 얘기했어요. 자살의 징후들, 자살에 관한 오해들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뒤에서는 절망의 창을 막는 6개의 방패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희망, 따라해보세요. 희망, 도전, 소통, 돈, 인맥, 감사. 그래서 그런 창이 올 때 거기에 딱 대고 방패로 막기만 하면 그 창은 툭툭 튀어나가요. 절대 내 앞에 올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뭐 부자라고 가난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들어 놓고 여기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몰입이 중요합니다. 콱 집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죠. 활주로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저렇게 큰 비행기가, 무거운 비행기가 사람도 많이 타는데 어떻게 뜰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한 걸 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걸 양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몸이나 사람이나 비행기 동체들을 타고 있는 걸 중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고 있는 무게보다 양력이 크면 비행기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데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기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300km 정도를 달려야 된대요. 300km. 쫙 달리는데 활주로 길이가 있어요. 300km로 달릴 때 1.8km를 달려야 된대. 1800m. 2가지 조건이 맞으면 비행기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가지 조건 중에 비행기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활주로가 짧으면 비행기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뜨는 거예요. 근데 활주로가 지구 한 바퀴야. 근데 200km밖에 못 달려. 비행기 떠요, 못 떠요?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데는 2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300km라는 절대 속도예요. 2번째, 1.8km라는 절대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런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가서 성공을 우리 거로 거머쥐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해. 비행기의 절대 속도처럼 절대 몰입이 필요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아까 태권도 선수가 격파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깨는 거. 이건 절대 몰입이야. 2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그거를 절대 몰입으로 장시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중에 누구가 되냐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절망의 창을 막아내는 6가지 방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끝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붙어서 내가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못할 일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어디에도 없다. 저는 이 짧은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자,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